오늘은 밤토끼라고 하나요? 밤토끼가 왜 나와? 밤토끼는 왜요? 거기 갑자기? 밤토끼 저작권에 관련해서. 네, 검거? 네. 기념? 검거 기념 방송으로 아, 이번 네. 회를 깜짝 놀랐잖아요. 순간 헷갈리신 건가? 모두들에게 축복을. 근데 나 밤토끼 한 번 들어가 봤는데 화질이 너무 안 좋아서 보기 싫던데. 화질 중요하죠. 네, 저는 이사장입니다. 승 작가입니다. 취준생입니다. 제로입니다. 지나가던 시민 A님입니다. 뭔지 그리고 얘기- 저희는 철없는 어른들이에요. 또동. 점점 화려해지는데. 지금 오늘 이야기할 거는 다음 웹툰을 주제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해요. 네. 그래서 어떤 거냐면 제목은 왕 그리고 황제 그리고 이제 작가님은 정일이 님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의 간략한 내용은 이제 조선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 조선 시대 마지막 황제가 아니고 황제. 대한제국 초대 황제인 고종과 그쵸. 그리고 태종이죠. 저희들 알고 있는 그 네. 이방원의 두 영혼이 바뀌는데 고종이 우리 1910년에 나라를 뺏기는 그때를 기준으로 몸이 바뀌는데 고종은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상태로 바뀌고요. 태종 집권 초기라고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세종을 세자로 책봉하기 전에. 그러니까 그 양녕인가? 첫째가요? 양녕대군. 양녕대군인가요? 그 다른 사람이 먼저 다른 그 왕자가 세자인 때로 영혼이 바뀌어요. 네. 서로 그런 시기를 보내다가 그 태종은 벌어진- 어디로 들어가죠? 태종은 고종 몸으로 들어가죠. 고종의 시기가? 영혼은 고종이 그 흥선대원군이 어떤 시기라고 해야 되죠? 그때 장악하고 있을 때. 장악하고 장악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즉위하고 한 10년 그쯤 있던 것 같은데. 나라를 뺏겼다고 막 자책하는 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본이 그 강화도 네. 강화도조야? 우리나라 주변을 이제 그 해안 지리를 이제 정탐이라고 하나요? 강화도조야. 하고 강화도 조약을 맺기 직전 강화도 조약으로 왔을 때 척양 아직 뭐라고 하지? 흥성대원군 다 생각이 안 국도각시일 때. 예, 아직 꼭두가 씨 아, 시대. 흥성대원군이 민 씨가 실세일 이제 때. 이 권력 잡기 전에. 네, 그때쯤인 것 그때쯤. 같아요. 뭐 정확하진 않으니까 자세한 내용은 이제 교과서를 보시거나 이제 책을 참고하시면 되고 요런 스토리를 배경으로 시작되는 이야기예요. 자세한 거는 뭐 웹툰을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주제를 하고자 한 거는 일단 검거 기념이 가장 컸고 왜냐면 부가 분배된 거잖아요. 이 특정 그 토끼님한테 갔던 부가 이렇게 재분배되는 거니까. 불법적으로 같이 했던 부가. 네, 그 뭐라고 하죠? 지하 경제? 지하 경제를 없앤 거니까 뭐 세금도 더 거치고 소득세로 잡히고 하니까. 근데 이걸 추천해 주신 거는 승 작가님인데 네. 어떤 의미로 추천해 주신 거예요? 저 일단은 이제 그 조선시대 관련된 얘기를 하고 싶다라고 하셔가지고 그러면 웹툰 중에 재밌는 게 있다. 최근에 제가 즐겨보는 웹툰인데 굉장히 재밌고 뭔가 한국인들이라면 한 번쯤 꿈꿔왔을 법한 이제 만약에 역사에서 만약이라는 건 사실상 필요가 없는 쓸모없는 논쟁이지만 만약에 마치 뭐 어릴 때 코끼리와 호랑이가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처럼 그냥 그런 걸 누구나 이제 꿈꿔왔던 조선이라는 나라가 좀 더 고종 때 현명한 왕이 이제 다스리면 어떨까라는 거를 다룬 웹툰이어서 이제 이거 관련돼서 얘기를 하면 이제 조선 시대 때 그 병폐 혹은 왜 주변에 그렇게 저는 그 근현대사에서 이제 주변 정세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것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초반에 이제 보는 사람 입장에서 쉽게
그냥 재미로 입문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물론 픽션이지만 그래서 일단은 완전 픽션이고요. 그죠. 이건 사실을 어느 정도 기반하고 있지만 완전 픽션으로 보셔도 될 것 같고. 아니지 배경만 실제고 내용은 다 가짜인 거죠. 네, 완전 그러니까. 픽션. 완전 픽션인 거의 거죠. 완전 거의 픽션. 완전 그죠. 거의 완전 픽션. 그럼 보신 분들은 어떠셨어요? 느낌? 그냥 어쨌든 주제나 이런 게 흥미롭지 않았어요? 네. 주제 자체는 되게 흥미로웠었는데 좀 제가 많이 못 봐가지고 한 중간 전까지 봤는데 되게 흥선대원군이랑 이렇게 되게 격돌하고 이런 것도 많이 나올 줄 알았는데 그런 게 많이 안 나오더라고요. 권력을 잡는 과정이 없어가지고 사실 많이 좀 아쉬웠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의외로 역사물을 좋아한대요. 그래서 그 역사 드라마 이런 것도 되게 인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만 보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흥미가 많은 것 같고 이게 퓨전 판타지? 섞인 판타지라고 하나? 무슨 역사물? 이런 역사 소설, 판타지? 역사 판타지? 픽션. 그러니까 픽션이랑 팩트가 섞인 거. 그 라고 누구죠? 우리나라 유명한 그 군사 소설 쓰시는 분? 최근에 뭐 사드가 어쩌고 김진명? 네, 김진명 분이 뭐 고구려 고구려. 뭐 이런 건 어르신들도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이제 그런 유의 어떤 그런 역덕. 파트인 것 같은데 저도 그런 걸 좀 찾아보고 그리고 이걸 보면서 저는 느낀 점이 일단은 흥선대원군은 우리나라 학생들 이미 어른들이면 모르질 않아요. 일단 아주 기본적으로 배우는 그 개화식이기 때문에 모르지도 않고 근현대사를 오히려 모르죠. 제대로 안 가르쳐주고 너무 복잡하고 누구는 O다 누구는 X다 그리고 누구는 혁명이다 누구는 뭐 민주화운동이다 뭐 이렇게 하니까 당연히 알 수가 없고 그리고 그 이전 시대는 그 조선 시대가 사람들이 익숙하기 때문에 또 많이 하고 그 드라마 방영할 때 시대 순으로 보면 조선시대가 제일 많대요 방영한 게. 그리고 그 태종으로 잡은 건 세종으로 잡지 않고 태종으로 잡은 건 태종 잘은 모르겠지만 그건 좋은 것 같아요. 고종과 태종으로 인물을 잡은 건 좋은 것 같은데 전 이 웹툰의 내용은 그냥 보라고 하시고 싶고 그냥 이걸 주제로 역사 얘기를 해보고 싶은 건 조선시대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제가 흔히 알기로는 일제 식민사관이 있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를 되게 폄하하다. 뭐 조선시대 조선 왕조를 이씨 왕조라고 막 하고 폄하하고 뭐 그런 내용이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제 침탈당했으니까 이제 그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있고 기초적으로 대부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 창피하다. 이렇게 침략만 받고 이렇게 맨날 털리고 그런 것만 있었다라는 게 있고 또 반대로 우리나라가 그 유라시아 대륙을 거의 뭐 예전에 뭐 당군 치유 장군님 뭐 당군 왕검이 왕 이름이라면서요. 이렇게 직위라고 이게 뭐 당군이 뭐 9,000년을 산 게 아니라 뭐 몇 년을 산 게 아니라 그 직위가 그 정도 이어졌다고 우리 민족의 발상지인 신시 그 무슨 나무 있잖아요. 그 환인님이 내려온 그 나무가 있는 위치가 뭐 어디고 그 실제로 있는 그러니까 마치 우리의 그 창조신화인가 개국신화 그 호랑이 곰신화를 그 마치 실제 역사처럼 얘기하고 그 발상지가 예루살렘 근처다 뭐 바이카로스다 라는 거 정도만 하긴 했는데 물론 전 그때 살지 않아서 자세히 모르겠어요. 맞는지 틀린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요는 우리가 못 먹고 못 살고 한 50년 전까지만 해도 난민이었잖아요. 지금 예멘이 난민이지만 우리가 난민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억울함이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사람들이 우리가 참 일본처럼 강해져가지고 여기서 끝나면 되는데 강해져서 뭔가 다 같이 잘 살아보겠다는 그 안중근 의사님의 뭐 동아시아 평화론 같은 게 아니라 우리가 난징 대학살을 했어야 되는데 이런 것만 좀 안 했으면 좋겠고 우리가 대동아 공영을 했어야 되는데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고구려의 기상을 뭐 이런 것만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는 그런 거 떠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관심이 많은 조선시대를 좀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웹툰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게 좋은 것 같고 이게 그 시작점이었으면 좋겠어요.
조선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여러 흥미로운 뭐 그 내관이 여자인 경우인 만화 웹툰도 있지 않나요? 그게 드라마로도 나왔고 그런 거는 이제 그런 거 많이 그리고 뭐 궁 예전에 뭐 궁이라는 드라마 네. 웹툰도 있었고 그런 걸로 해서 이펑군 주제로 네. 맞긴 한 거. 근데 그런 어떤 흥미적인 이슈 주제에서 만화가 이제 역사 쪽으로 역사를 기반하는 걸로 넘어오는 건 좋은데 여기서 이제 더 나아가서는 그러니까 앞을 얘기하면 저는 우리나라 같은 배경의 역사가 있는 나라가 별로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전 세계에서 역사를 관심 있고 보지만 아주 드물다고 생각하거든요. 한 나라가 500년씩 가는 경우도 거의 없죠. 예. 거의 없는 게 아니라 없지 않나요? 그쵸. 중국도 아, 중국도 길게 가봐야 300년이니까. 뭐 거꾸로 얘기하면 일단 뭐 그 고조선은 일단 잘 모르겠으니까 너무 자료가 없으니까 삼국시대만 해도 그 당시에 그 정도 재련 기술, 그 당시에 그 정도 영토 장악력, 그 당시에 그 정도 해상력, 그 당시에 그 정도의 그 뭐랄까 국가 발전력, 뭐 신라의 그 토지를 우경으로 소의 경작법으로 토지를 개간해서 인구가 많아져가지고 신라가 그 한반도를 장악한 것처럼 세계대전을 일으킨 게 항상 프랑스가 유럽을 장악하려고 했던 장악이 가능했던 거는 프랑스 인구가 유럽에서 제일 많았잖아요 항상. 근데 그 역전된 게 독일 인구가 많아지고부터 독일이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일으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 근본은 옥수수였고 라고 뭐 책에서 봤어요. 근데 어쨌든 인구가 많아야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건데 우리나라도 원래 고구려가 인구가 많다가 그 다음 백제가 인구가 많다가 신라가 많아진 게 그 중흥기가 다 원래 고구려 먼저 백제 먼저 신라 먼저잖아요. 그리고 신라는 어떻게 따지면 1000년을 갔잖아요. 발해랑 국가 자체 그런 거를 따지고 보면은 세계에 다 유례가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 그 뭐죠? 환웅? 그런 이름이 생각 안 나. 무슨 신화? 단군 신화도 전 세계의 어떤 그 나라의 창조 신화가 있는데 우리나라가 되게 특이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무슨 일본 창조 신화도 얼핏 들어봤어요? 중국의 창조 신화 같은 거? 중국은 반고가 맞나? 반고가 네. 이제 아래서 깨면서 네. 그 알껍질이 그 지구가 된 거고. 그 일본은 근친상간을 하잖아요. 뭐 이게 뭐 나쁘다는 게 아니라 뭐. 일본은 태양신. 네 그런 게 있는데 그리고 뭐 아마테라스 맞나요? 그리고 또 우리가 카인과 아벨이라는 기독교 뭐 그런 거 있는데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뭐 근친 이런 게 없고 뭐 부모가 자식을 이런 것도 없고 그냥 봄이 사람 되려고 뭐 파 먹고 뭐 호랑이가 막 나중에. 이런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되게 이렇게 뭔가 비교하자면 깨끗한 그거는 우리 창조 신화가 아니잖아요. 건국 신화지. 그러니까 건국 신화가요. 그러니까 그 나라의 그 최초의 나라가 건국된 건국 신화들을 비교해 보면 남미나 아메리카 쪽은 장난 아니래요. 이 그 수위가 이게 딱지가 절대 청소년이 볼 수 없는 수준의 그런 신화들. 상영 금지 수준인가요? 근데 이것도 뭐 아시는 이런 것도 없고 또 고려도 전 세계에서 몽골을 막은 나라가 없어요. 물론 되게 고생했지만 뭐 종교의 힘을 빌어보고자 노력도 했지만 고려가 어쨌든 동등하진 않지만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단계로서 나라가 없어지지 않은 나라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 나라가 없어지고 새로운 나라가 생겼지. 그리고 조선시대로 넘어가는데 조선시대가 우리나라는 이제 전 가장 큰 포인트가 웹툰에서 조선시대를 왕의 나라로 그리는데 조선은 왕의 나라가 아니잖아요. 너무 양반 같나? 그 사대부 같나? 왕의 나라가 아니라 그 백성의 나라라고 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사대부의 나라라고 할 수 있는데 조선 전기와 후기와 조선 초기 세종 이후로 완전 나라가 달라져요. 다르단 말이에요. 조선 세종 때 조선과 이성계 때 조선과 태종 이방원의 조선과 세종의 조선과 세종과 이방원은 비슷하다. 그때 조선과 세조의 조선과 조선 후기 때 조선과 그 뭐 친인척이 하는 게 뭐죠? 그 여자를 그 황후가 세도 정치를 때리는 조선과 고종 때 조선은 완전 달라요. 그러니까 나라 운영하는 시스템이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그냥 왕이 마치 그러니까 흔히 예를 들면 왕 얘기를 다룰 때 뭐 왕이 하면 되지 이런 식으로 다루고
왕이 뭐 민간에 방을 붙이면 왕이 한다고 해서 되겠어? 막 이렇게 막 사람들이 대화하는 걸 그리잖아요. 무슨 왕 마음대로 돼? 뭐 권력자들은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근데 그 말을 보면 우리 시대에 하는 사람들 말하는 거랑 똑같단 말이에요. 야, 대통령 혼자 돼? 다 국회의원들이 뭐 이런 말 하잖아요. 근데 똑같은 시대인데 왕 얘기할 땐 뭐야 왕이 하라고 하면 뭐 왕의 명령이니까 해라 그럼 다 하고 뭐 이런 거는 안 맞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전혀 사람들이 알려고 하지도 않고 일단은 싫고 막 되게 지배당했던 역사 안 좋은 역사가 많다고 생각하고 조선시대 왕조 시스템 중에 저는 제일 역사적으로 발달된 시스템을 가진 나라가 조선이라고 생각해요. 이건 제 생각이에요. 근데 왜냐면 일단은 부서의 장이 한 명이 아니었고 참의 참판 판서? 참의 참판 아닌데? 판서 이조 판서가 있고 참의가 있고 또 누가 있죠? 네 있어요. 네, 3명이 있고 그리고 제가 자료를 준비하고 하는 말이 아니라 그리고 우리도 그 총리가 3명이 있잖아요. 그 영의정, 우의정, 좌의정이 3명이 있었잖아요. 네. 총리가 3명이 나라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기관의 장을 3명을 둔 나라가 없었다고요. 그리고 왕이라는 어떻게 보면 입헌군주제인데 백성이 투표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돼서 투표를 못했을 뿐이지 암묵적인 조선 내의 그런 어떤 사회적인 관습적 시스템으로 국민의 대표를 선출해서 그 대표가 가서 정치를 하는 시스템이었단 말이에요. 조선은. 너무 좋게 보는 거 아닌가 조선을? 약간 좋게 보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이 좋은 거겠죠. 그러면 나쁜 부분은 세종치 50년 동안 뭐 했냐는 그 사람들 그때 그거 특별히 우리 배울 때 조선은 전기 후기 후기 중에서 2기로 나누는 게 세도 정치랑 다른 부분으로 나누잖아요. 후기를요. 전반기는 뭐 이제 우리가 뭐 태동한다 뭐 정조가 뭐 금난 정권 이걸 한 파트 배우고 다른 한 파트는 백성들을 족쳤다라고 배우잖아요. 이런 말 쓰면 안 되나? 그러니까 뭐 군역을 어쩌고 저쩌고 뭐 세금 어쩌고 저쩌고 그냥 50년 동안 쪽쪽 빨아먹은 거잖아요. 그래서 조선시대 그 장부 같은 걸 보면 가장 산출량이 많았던 데가 세종 때래요. 말이 안 되잖아요. 조선왕조 500년이랑 500년 동안 가장 산출량이 많은 게 그 앞부분에 뭐 몇십 년 그때였으니까 산출량이 뭐예요? 그 곡물 생산 GDP 같이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측정했을 때 가장 국부가 많았던 때가 그때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얼마나 이렇게 고려말 때 그러잖아요. 송곳고제 땅도 없다고. 그런 식으로 얼마나 그러니까 가장 큰 차이는 제가 알기로는 조선시대가 귀족제가 아니었다 귀족제로 됐다는 거. 양반이 신분이 아니라 관료를 양반이라고 한 거잖아요. 관료제 국가였단 말이에요. 왕과 관료가 있다는 거는 관료라는 건 조선시대에서 국회의원의 의미니까 그 대리자들이 하는 거지 국회의원 떨어지면 다 새로운 국회의원이 오잖아요. 그런 식이었고 국회의원 월급을 받을 수 있는 땅을 줬던 건데 그거를 국회의원이 어느 순간 자식한테 준 거죠. 세조 이후로. 그러면 그 국회의원들이 계급이 되고 세습이 되는 거니까 귀족정으로 돌아간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웹툰에서 드러나면 저는 훨씬 사람들이 이런 게 있어? 조선시대를 이렇게 볼 수 있네? 이렇게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물론 잘못해서 뭐 또 교과서에 배우기를 일본이 나쁜 짓을 해서 일본이 쳐들어와서 외국 애들이 자꾸 뭐 제국주의를 해가지고 그때 멍 때리고 있었던 게 우리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제 하늘에 제사 지내고 그리고 그것도 사실은 조선시대 전반기에는 그런 거를 실질적인 능력이 있는 그러니까 이만 해도 걔가 경전을 잘해서 경전을 잘 알고 있어서 명예가 있지만 사실적으로 현실적인 전략과 기획력과 행정력이 있기 때문에 뽑힌 거란 말이에요. 과거에서. 근데 이제 신분제가 후반기에 약해지니까 족보가 어디냐 이걸 따지는 거잖아요. 우리나라도 능력 있는 사람을 뽑았던 시대가 있었잖아요. 대한민국도. 근데 지금은 어디 은행장이시니 부모님이 어디 적어내잖아요. 회사 가서 우리 친척 중에 판사가 있고 고위 몇 급 이상 공무원이 있냐 이런 거 적어내. 군대 가면 적어내지 않았나요? 군대 가서 적고. 네, 그러니까 그런 나의 어떤 신분, 그러니까 족보가 중요해진 시기잖아요. 왜냐면 족보로서 자기 드러내니까. 그러니까 족보를 얼마나 족보가 좋냐와 그런 거를 신문제를 공고히 할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학문이 아니라
유학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암송하고 있냐. 암기 시험이라 암기식 시험이라고 해요. 그런 게 돼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조선 그 임진왜란 넘어가면서 비변사로 아예 권력 기구 자체가 싹 바뀌잖아요. 그걸 마지막에 그 고종이랑 흥선대원군이 뭐 육조 직제계 뭐 그러니까 육조가 직접 통솔하는 걸로 뭐 바꾸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부분이 이제 드러나는 조선시대 콘텐츠가 생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걸 보면서요. 그러니까 보면 확실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보면 정부가 통제할 때는 뭔가 잘 안 되는데 알아서 해라 그럼 되게 잘 했던 민족 같아요. 그러니까 조선시대도 어떻게 보면 쇄국을 한 거잖아요. 조선시대 내내. 고려 때는 이렇게 그 무역을 했잖아요. 고려 때는 동남아 쪽까지 무역을 했죠. 네. 근데 그 이유가 원래 무역이라는 건 사치품이 있어야 발생하는 거잖아요. 근데 고려는 사치품을 소비할 수 있는 귀족이 있었기 때문에 무역이 발달한 건데 양반들은 사치품을 소비했죠. 안 소비했나요? 소비했는데 양반들의 사치품 소비는 중국과의 그 외교 조공무역으로 어느 정도 충족이 됐으니까. 그러면 아니 무역 자체를 나라에서 막아버렸죠. 조선은. 왜 막은 거예요, 조선이? 나한테 너무 많은 걸 바랐어. 에 그게 실질적으로 돈이 되거나 그러면 그러니까 할것 조선시대 그 조선시대 때 조공무역이 했는데 우리 뭐지? 그 사람들이 조공한 거 가지고 얘기 많이 하는데 중국에서 오지 말라 그래요. 조공하러 오지 말라고. 네, 그거 들었어요. 오지 말라 그러는데도 가는 거야. 왜 가냐면 그때 아니면 무역을 할 수가 없거든. 사치품을 들여올 방법이 그거 말고 없어요. 그러니까 기록에 보면 얼마나 자주 갔냐면 많이 갈 때는 2주에 한 번씩 가요. 조공을. 그러면 조공을 오면 뭐지? 우리 외국에서 외교관이 와도 이렇게 뭐 줘야 되지. 뭐 이렇게 음식도 대접하고 선물도 주고 해야 되잖아요. 중국에서 그걸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갈 때 혼자 가는 게 아니잖아요. 주위에 사람들 따라가지고 가요. 많이 가면 400명, 500명 이렇게 가는데 그걸 2주에 한 번씩 가는 거야. 그러니까 중국도 보기 싫은 거야. 쟤네 대접해야 되는데 오지 말라 그래요. 근데 계속 가. 왜? 무역을 해야 되니까. 그게 권력이거든요. 그러면 중국을 그만큼 그냥 중국만 믿었던 건가요? 왜 다른 나라랑 무역하면서 아니요 그 정책 기조가 산업공상이잖아요. 산업공상. 그러니까 무역 자체를 금지를 시켰어요. 사대부가 제일 위에 있고 그다음 농민이 근본이고 공인 그러니까 기술자 상인이 제일 아래에 있었단 말이에요. 상인을 하는 게 천시가 기독교에서 부자가 뭐 말이 정확하진 않지만 부자가 천국에 가려면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그래서 생각하는 유대인들이 거잖아요. 상인했던 것처럼. 왜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금 되게 자본주의적인 생각이 익숙해서 일 안 하면 돈 없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당시에는 야 왜 100원짜리 뭐 명태를 사다가 왜 여기서 200원에 파냐?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고려 시대 때는 상인들이 제일 밑에 있지는 않았던 거네요. 그쵸. 왜냐면 귀족인 지배층이 상인을 했으니까요. 아 근데 자기들 사치품을 소비하기 거상. 위해서도 있어요. 조선으로 들어오면서 유교 받아들이고 그게 좋지 않다라고 인식이 되니까 양반들이 상인이랑 안 한. 돈거리는 게 유학이랑 안 맞았을 양반들이 것 안 한 같아요. 거네요. 네, 근데 유학이랑 안 맞는다기보다 이제 고려는 사무역이란 말이에요. 그게. 공무역이 아니라. 근데 조선은 어떻게 보면 다 공무역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무역이라는 걸 다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공무역을 한 거란 말이에요. 안전하게. 아 그러면 근데 그게 점점 없어져서 조공무역밖에 안 하게 된 거죠. 근데 후기에는 사무역 하지 않았어요? 상공업이 발달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이제 상공업이 발달하게 된 이유는 이제 조선 후기로 넘어가면서 전쟁이 일어나고 막 밭이 망가지고 일할 사람이 없으니까 임노동자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밭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다인데 밭일이 아니라 일을 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생기니까 그 사람들이 상업에 종사하게 된 거죠. 왜냐면 땅이 없으니까 이제 논농사를 해서 노동력이 많이 필요 없어졌어요. 그러면 양반들은 땅을 이렇게 놀리는 걸로 돈을 벌었던 건가요? 부나 이런 거 축적을 한가요? 그냥 조선시대 내내 기본적으로 돈을 버는 방법은 땅이죠. 땅. 땅 그리고 염전
이런 거, 광산. 오히려 고려 시대 때 상인들보다 더 못 벌었을 수도 있네요. 당연하죠. 농사 짓는 사람들은 역사 대대로 상인보다 못 벌었어요. 한 번도 상인보다 잘 번 적이 없어요. 뭐 경기 뭐 전라도 땅을 다 갖고 있다 이러면 뭐 얘가 다르겠지만 뭐 나주를 다 갖고 있다 그러면 뭐 얘가 이 다르겠지만 도가 다 저 양반 댁 집이야. 그쵸. 뭐 백제가 내 땅이다 뭐 이러면 뭐 다르겠지만 상인이 훨씬 잘 벌었죠. 다만 이제 땅이라는 건 정치적으로 왕의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게 연관돼 있어서 권력자들이 가질 수밖에 없었던 거니까. 그래가지고 중국한테 의존이 됐던 건가요? 그렇게 무역을 하고 이러면 권력이나 이런 게 이제 여러 가지로 이렇게 중국이랑 의존을 한다는 건 그런 거 떠나서 그냥 우리나라가 있고 위에 중국이 있고 얘들 너무 크고 아래 일본이 있고 얘네들은 흔히 말하는 쪽발이고 섬이 요만한 줄 알았잖아요. 쪽발이고 무슨 무역을 해요? 왜 굳이 위험을 감수해서 멀리까지 갈 필요? 중국이랑 조공 무역을 하면 되고 일본이랑은 별로 상대하고 싶지 않고 그럼 이제 무역 끝난 거죠. 그럼 후기에도 중국이랑만 무역을 했어요? 중국이 주 무역이 일본도 하긴 했지만 근데 왜냐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중국이랑 무역을 활발히 하자 해도 우리나라 무역량을 중국에서 다 흡수하죠. 다른 나라로 갈 어떤 니즈가 없죠. 지금이니까 그렇지. 지리상의 문제도 있었죠. 지리상의 문제. 근처가 다 중국 땅이니까. 근데 그럼 고려 때는 뭐 왜 했냐라고 하면은 그때 우리나라는 조선이 명까지 쇄국을 했잖아요. 근데 고려 때는 원나라 자체가 그냥 중국으로 가면 중국에서 끝이지만 조선 때는 고려 때 명나라 가면 뭐 명 전에는 송나라였죠. 송도 상업이 발달한 나라였고 송이나 명나라 가면 다른 나라 사람들이 와 있으니까 거기까지 갈 수 있는 계기가 되지만 명나라 가면 명나라 사람밖에 없는데 무슨 무역을 하겠어요. 그리고 그것도 금지돼 있고. 중국의 쇄국도 영향이 있었던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제가 하는 말은 다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불확실한 거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이런 조선시대 콘텐츠가 사람들한테 익숙한 콘텐츠고 이런 걸 계기로 좀 더 사람들이 조선시대를 이해할 수 있는 배경으로 간다면 조금 저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역사적 특수성에 대해서 뭐 좋다 안 좋다 특수성에 대해서 되게 좋은 인식을 가졌으면 좋겠고, 국뽕인가 이런 게. 그리고 넘어가서 근현대사에서도 전 절대 독립운동 못 하거든요. 저는 그분들 한 거 보면 전 못 할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지금 그렇게 독립운동을 한 나라도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처럼. 아프리카 독립운동은 거의 전쟁 개념이거나 뭐 게릴라 개념이고, 헝가리. 그리고 그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때는 그 독립운동한 나라들이 그 서로 대응국이 있었잖아요. 이 그 주축국가 연합국이 있었는데 그 반대 국가의 도움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죠. 네. 프랑스는 근데 영국 도움 받았고 우리나라는 무슨 도움이 있었어요? 물론 도움이 있긴 있었죠. 레닌이 돈 얼마 많이 줬는데. 그렇죠. 줬었죠. 근데 지금 레닌이 한국에 독립자금 임시정부에. 그리고 난민 임시정부에 독립운동하는데 쓰라고 돈을 줘요. 중국도 도와줬고. 중국도 그죠. 50년? 우리가 일제치하가 1910년에서 40년? 40년 30몇 년? 35년? 저는 아직도 그 뭐지? 그러니까 딱 정확하게 35년이지만 그냥 얼추 4, 50년으로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왜냐면 그 전부터 일본 구린들이 우리나라 그게 돌아다녔으니까. 그러면 그 시기를 그렇게 점령을 당하고 이렇게 가장 최근에 점령을 당한 거잖아요. 2차 세계 때. 그 정도까지 나라 자체가 근대화시킬 정도로 그런 제도가 갖춰진 상태에서 지배당해서 자기 나라의 말을 잃지 않고 자기 나라의 문화를 어느 정도 지켜내고, 물론 우리나라 지금 문화들은 대부분 일본 문화예요. 제가 볼 때는 군대에서 때리는 문화도 일본 문화고, 일본 문화가 아니라 일본 제국주의 문화예요. 대부분은. 근데 일본도 제국주의 문화를 버리려고 하는데 잘 못 버려진 거고, 우리나라는 일본 제국주의 문화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나라를 주도했기 때문에 일본 제국주의 문화가 아주 많이 남아있는 거죠. 우리나라 문화인 줄 알고 착각하고 있는. 그리고 미국을 따라한 일본을 따라하잖아요. 한국이. 미국을 따라한 일본은 그거는 최근 들어서도 자본주의 경향이고, 2차 대전 이후 그 전에는 독일을 따라하고 그래요. 제국주의를 먼저 따라한 거죠. 그런 것들을 좀 더 이렇게 알게 되면 그 김구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너무 국뽕으로 가나? 좀
우리나라가 힘이 세져서 뭐 만주를 이런 게 아니라 우리나라 뭐 K-팝이나 이런 거 보면은 대단한 걸 떠나서 신기하잖아요. 요만한 땅에서 우리나라 요만한 땅에서 자기들끼리 음악 만들어서 음악 듣고 자기들끼리 영화 만들어서 영화 보고 근데 다른 나라에서도 완전 잘 만드는데 뭐 하고 봐주는 게 외국 나가봐요. 다 미국 거 듣지. 미국, 프랑스 이런 아주 강한 문화 강국 거에 대한 콘텐츠를 소비하지 자국 콘텐츠를 소비하는 건 그렇게 많지도 않고 소비하긴 하지만 자국 내에서 그게 세계로 나가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자국 시장이 작은데 그 콘텐츠를 생산해서 자국 시장에서 일정 부분 소비를 하고 해외까지 수출하는 나라가 몇이나 돼요. 인도는 인도 영화, 프랑스는 문화 강국이니까 당연히 전 세계가 희망하는 나라고 북유럽? 자본력이 있는 미국, 중국 10개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모든 부분에서 거의 10개 안에 드는 나라, 10손가락 안에 드는 나라인데 나라를 뭐 이렇게 자랑스러워하라기보다 정확히 알지 못하고 깎는 게 아니라 이런 것부터 하나 관심을 갖고 제대로 보면 저는 이런 게 나중에 다 우리 공동체를 이루는 경쟁력이 될 것 같아서 그냥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웹툰을 보니까. 그래서 언제 한번 조선시대도 다뤘으면 좋겠다. 그리고 성리학도 다뤘으면 좋겠고. 우리 주제가 이거 웹툰인데 웹툰 내용에 대해서 아무도 얘기를 안 해. 웹툰 내용 공개하면 안 되니까. 이건 왜? 이거는 이거 저작 할 얘기 있으신가요? 스토리를 말하면 안 되지 않나요? 스포주의라고 하면 솔직히 네. 저희 영화 다 스포했잖아요. 방금. 내용은 스포했어요. 그 두 명의 영혼이 바뀌어서 약간 줄거리 네. 지금 시놉시스 그거는. 저희 언제 스포 생각하고 있었어요. 지금 여태까지 당연히 영화 말하면 하면서 안 되죠. 이거를 전 그거 궁금해요. 지금 그 줄거리에서 뭐 누가 죽는다고 했잖아요. 그 영혼이 바뀐 상태로 네네네. 누구 한 명이 죽잖아요. 누가 죽는 그러면 줄 알았어요? 누가 죽죠? 네, 바뀐 상태로 죽었을 때 그 영혼이 다시 이렇게 원래대로 안 돌아오고 그냥 딱 죽고 얘가 계속 그거는 중간에 해결해줘요. 그 작가님. 중간에 보시면 나와요. 네. 네, 그러니까 작가님의 지금 문제잖아요. 영혼이 작가님의 바뀌었는데 지금 원래 몸이 죽었을 때 어떻게 되느냐? 지금 토끼 검거 기념이라 이 작가님의 수입을 저희가 이렇게 깎을 수 없어서 다 이게 나옵니다. 네. 근데 뭐 미리 보기 얘기만 안 하면 일단 어느 정도는 혹시 그래도 앞에 걸 봐야 미리 보기를 보고 싶잖아요. 보면서 그러면 궁금했거나 약간 할 얘기 그럼 몇 개 있으시다고 아까. 스토리 괜찮아. 나 이 스토리 진짜 마음에 든다. 이런 거 좀 말해주세요. 에피소드 같은 거. 스포 아니에요 그것도? 아유, 그러니까 저희는 한두 개만. 스포 스포를 그렇게 스포. 걱정하면 생각 안 하고 할 얘기 있으신 거 그냥 아니에요? 가장 큰 건 왜 웹툰만 대형군- 차별대우해요? 뭐 대형군- 영화랑 이거- 소설은 줄거리 다 얘기해주면서 왜 웹툰만 아까 차별대우하는 거야? 그거 영화도 그분들은 그렇고 우리를 해코지 할 수 없지만 웹툰은 좀 아니 여기서 연락이 줄거리 올 수도 얘기한다고 해코지 네. 할까? 그러니까 아니지 스포라고 말해놓고 광고지 하면 광고. 됐죠. 저희는 그죠? 광고라고 했습니다. 수익은 미리 큰 보기에서 거는 나니까 그 고종이란 인물은 되게 유약했단 말이에요. 자기 왕조와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되게 노력했던 인물인데 그 부분이 바뀌어요. 근데 그 부분을 마지막에 끌고 갔던 사람이 대원군이었잖아요. 그리고 대원군이 이 왕을 끌고 가기 위해서 그 민씨라고 할까요? 네, 민씨 일가 아니 그러니까 세도 명성황후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민비라고 하면 잘못됐다고 하는데 민비라는 건 말 그대로 이제 며느리라는 의미에서 할 때는 민비가 맞는 거고, 그러니까 왕의 왕비라는 얘기로 할 때 명성황후가 맞는 거고, 그러니까 그때 맞췄어야죠. 그래서 이 대원군이 고종이 이제 유약하지 않고 자기의 정책적인 이상을 실현하려고 노력하니까 그 대원군이 많이 이제 편을 들어주죠. 양보를 하죠. 그죠, 약간. 그럼 요때가 지금 이방원이 몸에 들어와 있을 때 그 흥성대원군이 지지해주기 시작한 거예요? 예, 그렇죠. 근데 그죠. 이제 정치라는 게 대놓고 지지한다라기보다는 같이 간다. 그러니까 같이 간다라는 표현이 더 맞는 것 같아서 실제 역사는 어떤데요? 실제로는 대원군이 끌고 갔죠. 그죠. 처음에는. 실세죠. 대원군이 그 민비한테 쫓겨났지. 대원군이란 말은 왕의 아버지.
그쵸. 살아있는 왕의 아버지를 대웅. 그러면 고종은 한 번도 제대로 된 세력을 잡은 적이 없어요? 그 흥선대원군을 잡았다가 민씨로 넘어가고 일본 끝? 일본한테 넘어가겠죠. 그 다음에 일본한테 끌려다니고 그 뭐라고 하죠? 처갓집 집안에 민씨 집안에 끌려다니고 아버지한테 끌려다니고 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옛날에 명성하고 드라마 때문에 너무 약간 그 좋은 이미지로 과대평가가 되어 있는데 민비가 자기 가족을 주요 관직에 다 꽂아놨어요. 그러면서 그 주요 관직에 꽂아놓은 그 민씨 일가가 비리가 되게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무너진 이유도 있는 건데 우리는 드라마 때문에 명성을 너무 과대평가하는 그리고 민씨 일가가 잡은 게 세도 정치가 아니고 그 전에 일어난 게 세도 정치 아니에요? 60년 동안 일어난 거? 그냥 그런 행태를 다 세도 정치로. 흥선대원군이랑 그 세조 이후로 거의 세도 정치가 막 이렇게 시작된 거 아니에요? 세조는 조선 초기고. 그건 세종이잖아요. 세조. 그러니까 세조가 세종 다음. 아니요, 제가 말한 건 정조예요. 정조. 네, 정조. 네, 정조. 정조 이후로 세도 정치 맞죠? 세도 정치를 때린 거예요. 오케이. 흥선대원군이랑 명성황후끼리 싸우고 고종은 그냥 허수아비였잖아요. 거의 그렇죠. 그죠. 그런 내용을 이제 하나씩 바꿔가는데 이제 그림이 이제 조선시대 초기는 아니지만 조선시대 태종 때는 왕권이 좀 집중됐었죠. 왜냐면 사병을 철폐했으니까. 조선 후기 때는 왕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구조였는데 웹툰에서는 왕이 마음대로 해요. 힘을 너무 가지고. 마음대로. 응? 너무 그냥 하라면 다 하는. 근데 하라면 그게 다 하는. 밑에 있는 영의정? 안 되옵니다 하는 그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하고 막 이렇게 그 사람들이 안 된다고 하면 안 돼요. 그게 막 이렇게 막 섞어 놓잖아요. 서로 견제하게끔. 그거 섞어 놓을 수도 없어요. 왕이 함부로. 예. 애초에 그러니까 너무 일단 뭐 실제적으로 흥선대원군이 다 잡고 있었으니까 초반에. 흥선대원군이 잡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그 사람들이랑 생각이 같았기 때문에 같은 생각이기 때문에 서로 힘을 합쳐서 지지해서 조정을 장악할 수 있었던 거지. 거기 다 위정척 사파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립되는 쪽이 이제 민씨 일가. 근데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반대를 하면 왜 못해요? 조선 초기에도 그랬어요. 네, 조선 초기에도 조선 초기에도 자체가 신하들이 다 반대하면 왕은 좀 못 밀어붙여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갈린 다음에 왕이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논리를 들어서 얘기한 다음에 밀어붙일 수 있는데 정말 신하들이 다 반대하는데 혼자 난 이렇게 할 거야 하고 못해요. 분권 정치도 그런 의미에서 왜 나온 그런 거잖아요. 거니까 그들도 뭐 사병이나 이런 게 있어서 견제를 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니면 그들도 권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왕도 논리가 있어야 밀어붙일 수가 있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개념은 조선시대에서 왕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가 아니에요. 왕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아니라 그 여론 기관이 있잖아요. 조선시대에 홍문관 그리고 사관원 이런 데가 있잖아요. 그쪽에서 그 사대부들의 여론을 종합해요. 그리고 그거를 종합된 게 영의정 삼정승이 종합을 해요. 그 다음에 그거를 왕한테 건의하는 거예요. 그럼 왕이 듣고 해라 말아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장 저는 찍고 말고 왕이 야 이렇게 하자가 안 돼요. 그러니까 관념적으로는 저는 약간 네. 왕이니까 네. 사병들 쫙 있으니까 얘들아 마음대로 하고 만약에 반대를 해. 근데 쟤네들이 버티는 이유는 또 자기네들 사병이 있으니까 뭐 아니에요. 버티다가 사병이 막 있음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국회로 생각하면 돼요. 조정이 국회고 왕이 영국 여왕이라고 생각해봐요. 여왕이 세금을 더 걷자라고 하면 국회에서 말 들어줄 것 같아요? 그러면 왕이 네. 걔네들을 그러니까 밑에 있는 신하들이 왕을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뭐였어요? 그게 군사력이나 이런 게 아니라 뭐 아, 그런 거 그건 아니에요? 문제야. 막 다 이렇게 엎드려가지고 며칠 동안 일 안 하고 막 여러 가지가 있어요. 시위하고 그러니까 일 안 해도 니네들은 그냥 냅두고 나는 하겠다라면서 하기에는 그 관직에 이렇게 그러면- 머리들이 다 그러면 왕- 조정이 무너지죠. 와해가 돼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성균관 학생들이 걔네들은 이제 그 뭐랄까 사법연수원 다니는 사람들, 그러니까 곧 관료에 진출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다 파업 안 한다고 그러고, 그리고 관료들도 다 엎드려서
이제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계속 상소가 올라오고 뭐 왕이 신망을 잃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조선 시대는 왕이 뭐 가뭄이 들면 하늘에 기도 제사를 지내는 게 비 좀 내려주세요라고 하는 게 아니라 조선이란 나라가 왕이 뭐 부덕해서 이제 뭐 반란이 일어나고 비가 안 내린다고 생각하는 게 진짜 덕이 아니라 이제 백성들이 반란 일으키면 굶어서 그렇잖아요. 그럼 백성들이 못 먹여서 반란이 일어났다고 해서 내 탓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에 문제가 생기면 정부 탓, 조정 탓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나라는 국회가 잘못해서 나라가 이 모양이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 개념인 거예요. 그러면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왕이 있는 나라들이 맘대로 이렇게 하는 나라들도 있잖아요. 그쵸. 근데 그런 나라들이랑 그러면 다른 근데 그리고 그 나라들도 관직이라는 게 그렇죠. 있을 텐데 그리고 대부분 법이 있죠. 법치를 하려고 하죠. 법을 기준으로. 이 법에서 정하는데 왕이 짱이다. 이렇게 법으로 정해놓으면 이제 왕이 짱이 되는 거죠. 근데 그게 그러니까 조선은 다른 조선은 게 좀 다른 거죠. 그게 그 원천이 뭔가 그냥 기본이 궁금한 거죠. 왕이 지시하는 게 아니라 왕이 듣고 그건 안 돼. 그리고 다른 의견 가져와. 그럼 또 다른 의견 가져와. 그럼 그거 하자. 이거지.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를 할 수 없다고요. 신하들끼리 다 반대를 하면 왕을 내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역성혁명이 일어나잖아요. 예. 인조 반조반정. 인조 그러니까 왕이 하면 안 하는 행동, 뭐 가족을 죽이거나, 뭐 불륜, 폐륜 이런 거, 윤을 어기는 것들. 그러니까 조선 시대 유학자로서 왕은 유학자라고 하잖아요. 지배자가 아니라 만 백성의 어버이라고 하잖아요. 무슨 유학자인 것 같이 얘기하니 그런 거를 사상을 배경으로 하기 때문에 왕의 그 개인 사병, 그러니까 왕 사병, 그러니까 나라의 사병은 왕께 그러면 왕이 통솔을 하질 못하나요? 조선 시대는 사병이 없죠. 사병이요? 왕의 병사만 있는. 그러니까 왕의 병사들이. 예. 그러니까 이게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군부 독재나 이런 것도 자기네 뒤에 이제 그 사병이나 이런 게 그러니까 힘으로 장악할 수 있는 애들이 있으니까 가능한 건데 그러면 조선이라는 나라도 그러니까 왕 직속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왕 직속인데 지휘관이 있잖아요. 군대라는 것은 지휘관 명령에 무조건 따라야 집사이기 때문에 그 지휘관이 배신을 해버리면 어쩔 수 없다고. 그러니까 지휘관은 왕이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임명할 수 있죠. 근데 지금도 최근 무슨 특검을 한다 했을 때 국회가 선비 집단, 사대부 집단들이 그 특검의 어떤 그 사람을 추천하잖아요. 3명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 고르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이번에 뭐 2조 판서를 누구 임명하면 3명을 추천하면 여기서 왕 고르는 거라고. 왕이 누구 하자 이렇게 할 수가 없다고요. 다만 왕이 누구 하자 할 수 있는데 그때는 대신들이 따르면 알겠습니다라고 하면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합의제인 거예요. 합의제. 다만 격식을 갖춘 어떤 형식이 있는 합의제인 거죠. 그게 확 와닿지가 않는 거죠. 우리 입장에서. 군인들이 이게 반란이나 이런 걸 안 하는 게 좀 지금 와서 생각해서 그런지 약간 신기하기도 하네요. 통솔자가 실질적으로 있는 게 아니니까 개인 사병이 아니면 사병이 아니니까 통솔자가 있죠. 그죠. 근데 그 사람들이 군대를 댔고 이제 군부 독재처럼 이렇게 쿠데타를 일으킬 수 있는 건데 무신 정권 그죠? 같은 일이 안 일어나는 이유요? 그게 왜냐면 왕 직속이 아니고 왕이 있고 그 지휘관이 따로 있으니까 왕이 직속이면 자기 맘대로 이제 뭐 영의정이 뭐라 하든 뭐 하든 어차피 나는 뒤에 백 군인이 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하겠다 반다면 죽이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게 또 사병들은 왕 직속이긴 하지만 왕의 명령이 지휘관이 따로 있는 거랬잖아요. 지휘관은 말을 따르긴 하지만 그래서 왕을 칠 때 명분을 갖고 치잖아요. 명분이 없으면 네, 권력이 세도 그렇게 해서 병사들이 조선 어떻게 시대 왕을 치냐 이렇게 내려온 생각하면 왕도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인조 반정이랑 그게 이제 군대 이게 우리는 왕이 즉위를 하면 저기 명나라나 청나라한테 가서 이거 즉위했습니다 도장 찍어주세요 해야 돼요. 도장을 안 찍어주면 왕이 아니야 걔는. 조선시대 때는. 근데 인조 때 그것도
광해군 맞나? 광해군을 죽이고 인조를 세운 거잖아요. 근데 중국에다가 우리가 광해군이 우리 뭐 왕 뭐지? 동생을 죽이고 엄마를 죽이고 해서 그래가지고 이렇게 인조를 세웠습니다. 라고 도장 찍으세요. 그래가는데 야 니네 광해군 잘하고 있는데 왜 뭐냐 광해군 내쫓았어. 도장 못 찍어줘. 그래가지고 몇 년 동안 그 조선에서만 왕이었지 우리가 도장 찍힌 왕이 아니었잖아요. 굉장히 복잡하네요 조선시대. 단순하게 그냥 왕, 뭐 영의정이 있고 뭐 이렇게 생각하면 사람들이 무슨 판서면 장관인가 이렇게 생각해요. 그럼 참의는 뭐고 참판은 뭐야?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냥 장관인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들이 들어가 있는 콘텐츠들이 더 나오면 좋겠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치물 좋아하잖아요. 조선시대 정치가 얼마나 시끄러운데 조선시대 정치물도 나오겠죠. 시간이 정도전. 네, 정도전. 정도전 그때 호불호가 뭐지? 갈리는 유아인 인물이니까. 그 이방원 나올 때 나왔었지 않아요? 뭐인가? 보다마라고. 무슨 육룡? 나르샤인가? 아 육룡이 나르샤. 아 그래요? 그런 드라마에서 나왔습니다. 그때 설명 잘 해놨던 것 같은데 정도전의 그 계획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왕이 올라가면 도장을 받아야 되는데 사실 그렇게 따지면 독립국가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상. 조선 때는. 조선 때. 근데 그것도 양쪽 말이 있잖아요. 그냥 형식상 한 거지. 근데 이제 처음에 형식상으로 하다가 시간이 지나서 이제 그게 사대부들이 이제 그런 식으로 변질이 된 거지. 조선 초기에는 나라 이름도 중국한테 정하라고 한 거잖아요. 두 개 중에 하나. 조선이랑 화령? 그게 명나라. 명나라. 그 당시에는 명나라. 그러면 청나라로 넘어갔을 때도 이렇게 허락받았어요? 병자호란이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 최근에 근데 우리나라는 남한산성? 청을 싫어했잖아요. 예. 근데 그거는 명이 있고 그러니까 청이 명나라 두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명이 있고 은나라가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은나라가 은나라는 여진족 나라인데 조선에서는 여진족은 우리보다 못한 개돼지라고 평가하던 족속들이 여진족이에요. 근데 걔네들이 은나라를 세웠어. 금나라 아니에요? 금나라? 아, 금인가? 은나라 금나라. 어떤 나라를 금이에요, 세우고 여진은 금이에요. 네. 금나라를 세웠어. 네. 근데 얘네들이 세력이 되게 커진 거예요. 커져가지고 병자호란 전에 우리가 강화도로 도망갔을 때 그 뭐지? 병자호란 전에요? 강화도로 도망간 거. 아 요번에 그 영화 영어 나와요? 그거도 나온 거 아니에요? 그거- 저번에. 그러니까 하여간 강화도로 도망갔어. 그때 그 뭐지? 우리가 당하지 않고 거기서 이제 협약을 맺었단 말이야. 니네는 이제 형님, 우리는 아우 할게. 그리고 명은 명하고 우리는 군신 관계야. 이렇게 해놨어요. 근데 걔네가 이제 세력이 커지니까 청나라를 세우고 명을 쳐버린 거야. 남한산성? 그거는 병자호란. 병자. 그건 병자호란. 쳐버린 거야. 그러니까 청나라가 짱이 된 거지. 청이 짱이 됐는데 우리는 명하고 군신 관계인데 니들한테 어떻게 절을 하냐. 그리고 거기 청나라 황제 즉위식하는데 거기 절을 안 한 거예요. 거기서 절만 하고 오면 되는데 황제니까. 근데 절 안 하고 두들겨 맞고 온 거야. 그래서 얘가 열받았는데 열받으면 저거 쳐 죽일 수도 있는데 야 니네 이번에 봐줄 테니까 왕한테 가서 왕자를 사죄하는 의미로 우리 포로로 보내. 근데 그것도 안 한 거야. 절도 안 하고 절만 하고 오면 끝나는 건데. 그러니까 열받으니까 군사를 데리고 여기 조선을 치러 온 거예요. 치러 왔는데 얘네들이 너무 빨리 내려오는 거야. 우리 힘도 못 쓰고 계속 밀려가지고. 한국은 맨날 너무 빨리 이렇게 당해요 다들. 일본 때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강화도로 도망가려고 그랬는데 강화도 가는 길목을 막아버린 거야. 벌써 도망가기도 전에. 서울 한양에서 강화도로 가기 전에. 그러니까 갈 데가 없으니까 남한산성으로 간 거야. 남한산성 가가지고 남한산성이 이렇게 지형이 안 좋으니까 얘네들 공격을 못 하는데 거기를 포위하고 가만히 있었던 거야. 그냥 포위하고. 보급 끊기게. 보급이 없지. 그죠. 보급이 아예 없지. 그래가지고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원군이 뒤에서 오는데 걔네들만 치고 있는 거야. 그 청나라 군대가.
오는 애들 다 쳐 죽이니까 왜냐면 거기 남한산성 안에 군사라고 얼마 있겠어. 식량도 없고 군사도 몇 명 없고 거기 내려가가지고 그때 이제 누구냐 인조가 가가지고 인조 맞지? 인조가 가서 절을 한 거지. 그래가지고 그래 니네 이제부터 오늘부터 군신이야. 우리 군신은 군신 관계야.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청나라로 돌아섰는데 사대부들은 그 전에 우리가 명을 모셨는데 어떻게 청을 모시냐 이래버린 거지. 그러니까 외교를 못한 거예요. 간단하게 말하면. 그 명분 때문에. 원래 그 광해군이 그거를 중립적으로 그러니까는 그 전에 다고 들었는데 선조나 광해군은 둘 사이에서 균형 외교를 나름대로 잘했는데 인조는 못한 거지. 신념주의자라. 그걸 못한 거지. 그러니까 명한테 가가지고 나 왕 도장 찍어주세요 이러고 있는데 청한테 잘 보일 수가 없는 거야. 그 도장 안 찍어주고 있는데 명이. 그냥 그렇게 청한테 만약 그런 행동을 했으면 명이랑 외교 문제가 발생했을 거고 자기의 정통성이 명예에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못한 건데 현실 파악을 못해. 아 이게 내가 그냥 훅 갈 수 있구나를 상황 파악을 못하는 거고. 그 지금 청나라가 그렇게 커지고 있다는 것도 잘 몰랐던 거예요. 아니 알았는데도 그런 거예요? 알았는데 인조는 지금 자리가 위태한 거야. 명한테 도장을 못 받았잖아. 아 이래나 저래나. 그 전에 이제 광해군 선조죠. 광해군하고 선조는 둘 사이에서 둘이 있기 때문에 얘네가 세력이 워낙 점점 커지고 있으니까 균형 외교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대한제국을 선포했어야 됐네. 우리는 황제국이야 이러면서. 저는 한국 근현대 보면은 너무 그러면 또 답답해요. 그때 청나라가 가만히 안 있어. 나도 황제인데 너도 황제인데 황제는 한 명이니까 치지. 우리 한번 해보자 이렇게 된. 그 나라가 없어졌겠지. 뭔가 그래, 근데 너무- 명으로부터 등을 돌렸는데도 그러나? 그러니까 황제는 한 명이니까. 황제는 왕 중에 왕이에요. 교황 그러니까 서기자. 왕을 임명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명왕제한테 가서 도장 받는. 그 우리나라한테만 왕 임명했어요? 아니면 그 주변국에 다 왕 주변국도- 임명하고 다녔어요? 주변국에도 임명을 하기도 했는데 우리나라가 제일 상징.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제일로 그 충성도 황제는 높았다고 황제는 내가 황제야 해서 황제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왕인데 니들도 왕이잖아. 나한테 와서 절할래?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딴 주변국들한테 내가 황제 할 건데 와서 절할래? 그러면 아니 절할래도 아니고 그냥 은근히 이렇게 옆구리 찌르면 걔네들이 와서 황제로 모십니다. 이렇게 해야지 황제가 되는 거야. 내가 황제야 그래야 황제 되는 게 아니라. 저는 약간 근현대 최근 예전에 이제 팟캐스트 그 지금은 종영한 유명한 팟캐스트 있잖아요. 그 동아시아 정세 편 들으면서 저는 약간 충격이었던 게, 그러니까 저는 역사 그 당시만 해도 역사에 별로 관심이 없었을 때라 특히 동아시아 쪽에는 그래서 일본이 이제 제국주의하고 뭐 이렇게 막 그러니까 러시아 치고 중국 치고 이럴 때 전 일본이 굉장히 강했는 줄 알았는데 강했죠. 강했는데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지? 그러니까 러시아도 이기고 해서 뭐 엄청 그러니까 강했는데 그보다 더 약간 생각이 된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생각보다 러시아보다 좀 못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정도 좀 먹고 이런 그러니까 역사 공부할 때 그 한국 시점에서도 중요하지만 약간 주변국의 정세도 중요하다는 걸 약간 그때 좀 느꼈거든요. 약간 일본이 어마어마했어요. 일본은 사실상 자기네가 원해서 한 게 아니라 세국 고립돼 있기 때문에 세국 정책을 하고 있었는데 14세기인가? 14세기에 네덜란드가 와서 네덜란드. 걔네들 때문에 하나하나 개항을 하게 되고 일부 개항. 그 개항을 하게 되면서 서구의 문명을 계속 받아들이면서 14세기 때예요? 내가 알기로는 그런데 아닌가? 그때 총지- 그러니까 임진왜란 때 그러니까 총포를 갖고 오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서양 문물을 계속 받아들이면서 점점 강해지고 있었는데 조선은 그 19세기까지 세국 정책을 계속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으로 네. 굳이 올 바에는 다른 외국 서양 문명들이 조선으로 올 바에는 다 일본으로 가가지고 그냥 아니 외교가- 그건 아니고요. 그때 신미양요랑 병인양요 일어났을 그치. 때도 이제 세국임 이렇게 아니, 했잖아요. 그건 아니고 우리나라 목포에서 물건을 바다에 띄우면 일본으로 가요. 그게
그러니까 해류가 우리나라로 오는 건 거슬러 올라와야 되고 제주도 아래로 해서 일본으로 가게 된다. 그러니까 굳이 한국을 거칠 필요가 없네요. 거칠 필요가 아니라 한국을 알고 있지 않은 이상 거기를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한국으로 오려면. 아,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표류한 외국인이 제주도에 표류를 하는 거잖아요. 제주도 아래 해류로 일본으로 가니까. 그러면 다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그냥 우리나라에 해류 따라 가다 보면 일본에 도착하는 거죠. 우리나라보다. 모터보트가 아니잖아요. 네. 그 당시는. 아, 바람 타고 가는 거니까. 그리고 해류 타고 가는 거니까. 중국 아니면 다 일본으로 가니까 한국은 장거리 항해는 무조건 해류를 타야 되잖아요. 맞나요? 그때 타고 당시에는? 바람 타고. 그러니까 그래서 일본에 도착한 거고 일본도 명확히 말하면은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갈리고 도쿠가 이에야스가 들어오면서 쇼군으로 중앙 집권을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계속 하고 싶었던 여지도 대동여지도 아니에요. 해동성 아니 대동제 대동- 대동제 그러니까 그 대동미 쌀로 받는 거 현물로 받았잖아요. 그걸로 그러니까 대동법. 세금. 대동법. 그러니까 도쿠가와가 다 쌀로 하니까 그때부터 전국 그 쌀 상거래망이 형성되면서 쌀을 화폐로 기초 경제가 다져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걔네들이 개항을 하긴 했는데 그 외국인 거주 구역 이런 데 만들고 우리가 그 흥선대원군이 했던 행동을 14세기 때 한 거예요. 그걸로 보내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개항을 하면서 조낭양이라고 하면서 천황을 중심으로 국가가 모인 거죠. 그리고 근대 국가 개발을 해 나가는데 그때 이미 해군력이 뭐 세계 탑3 안에 들어가고 그러면 일본에서의 천황은 중간에 나온 거예요? 약간 천황은 계속 있었죠. 천황 원래 있어. 네. 근데 계속 쇼군이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다가 왜냐면 일본이 섬나라 지역은 항상 그래서 영국도 항상 그 어떤 중심점을 못 버리잖아요. 자기들끼리 싸우면 안 된다. 그러니까 원래 그러니까 일본은 약간 성 중심으로 다들 자기들끼리 모여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거를 이제 다 통일시킨 거잖아요. 그때 천황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번중심은 쇼군이 이제 그러니까 여러 왕 중에 번의 이제 지배자 중에 한 명이 이제 걔네들 대리해서 하고 있다가 천황이 지배자가 되니까 천황은 모든 땅의 주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시조가 그 사람은 일본 개국 때부터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쯤에 이제 새로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계속 있었어요. 원래 천황은 계속 있었어요. 근데 실질적인 권한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저가 이제 일본이 원래는 다 통일된 나라가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자기네들 일본 본토만 생각하면 돼요. 그죠. 본토가 원래 다 통일되진 않았잖아요. 옛날부터. 근데 영주가 있었죠. 그죠. 영주끼리 해서 자기 성 중심으로 다들 이렇게 나눠져 있다가 누가 한 명이 이제 싹 통일을 했잖아요. 그러면 천황은 갑자기 일본사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언제부터 있었냐가 알것 약간 같은데. 궁금한 알 거예요. 것 왜냐면 같은데. 영향력이 엄청 끼쳤던 천황은 우리나라 삼국시대부터 있었어요. 아 네, 그러면 되죠. 계속 있었어요. 그냥. 그 자리를 놓고 싸우는 거 어떡해. 다른 나라 다 성마다 그러니까 있었나 보요. 쇼군들이 있으면 싸우는 이유가 그걸 놓고 싸우는 거지. 실질적인 지배권. 지배권이 없었다면서요. 그러니까 걔가 쇼군들이 쇼군이 되면 실질적인 지배권을 갖게. 쇼군이 그 번의 장이에요? 그러니까 그 번 영주인데 영주. 다른 영주들을 다 굴복시킨 거. 영주 중에 영주. 걔가 천황이에요? 그 전부터 천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천황은 아니 자꾸 쇼군이란 말 써서 그래. 그러니까 영주라 그러면 영주. 그러니까 천황은 그 교황. 그러니까 교황으로 생각하면 되고 원래 좋아하는 종교가 쇼군. 있었고 그 그 나라- 종교의 그 영주들은 뭐 프랑스, 독일로 생각하면 되고 그걸 뭐 로마 제국으로 딱 평정했지만 그 교황 못 건드리잖아요. 교황한테 너는 이제 신성 제국의 황제야 이렇게 임명받은 거라고. 일본에 전체적으로 그냥 좀 영주들끼리 있었지만 대충 후려치면 영주들끼리 있었지만 일본 전체적으로 있었던 그 약간 종교적인 그거에 그냥 실질적인 지배자. 그렇죠. 왕, 황제, 천황. 왜냐면 이제 서구권은 이제 기독교가 전체적으로 깔려 있었으니까 나라가 그쵸, 각각 네. 있어도 일본 뭐 어쨌든 다시 돌아오면 이 뭐 내용에 대해서는 내용 얘기하다 진짜 이해가 안 해요. 내용 얘기는 거의 안 한 것 내용- 같은데. 그러니까 뭔 대왕 말아요 도대체? 대원군. 그러니까 대원군이 이제 정치적인 주도권을 갖지 않음으로써 시작되는 얘기로 생각하면 돼요. 그냥. 그러니까 저는 그때가 너무 재밌어요. 막 아직 궁금해요. 저 안 읽어봤어요 그 부분. 소련도 아니잖아요. 러시아 제국일 때고 아직 청나라? 청나라죠. 청나라. 청나라 외국 서구한테 막 탈탈 털릴 때 그쯤이고 막 이제 근데 그러니까 저는 좀 놀랐던 게
그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뭐 그때 몰랐다. 근데 이런 걸 함으로써 사람들이 그 남한산성도 그 당시 청나라를 저는 지금의 중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명나라를 미국이라고 생각하는데 반대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거를. 그래서 좀 신기하더라고요. 인식이 이렇게까지 다를 수가 있을까 하고. 그게 무슨 말이에요? 누구를 대국으로 명나라가 미국이라고? 그러니까 기존의 명나라를 대국 아버지의 나라로 생각하고 있다. 청나라라는 새로운 나라가 뜨니까 이제 그 사이에서 갈등을 했잖아요. 우리나라. 근데 기존의 미국이라는 어버이 같은 전쟁에서 우리를 구해준 임진왜란에서 우리를 구해준 나라 같은 나라가 있었는데 새로 뜨는 중국이라는 청나라 같은 나라로 비교를 했는데 그걸 다르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서여전에서도 유시민하고 그 박형준 교수도 아닌가? 다른 분이었나? 뭐 그래서 어쨌든 어떤 인식을 하든 간에 이런 내용들을 좀 많이 알면 저는 우리들한테 재미있고 좋은 내용인 것 같아요. 학교 때 세계사 때 이런 거 배워요? 근현대 국사, 근현대사. 아시아 정세? 아시아 정세는 거의 안 배우지 않나? 그러니까 살짝 나왔던 것 같기는 그 한데 느낌이 한국사 이 조선 그 망해가는 과정, 그러니까 막 난리 부르스셨던 그 후반 과정 배우고 그 근처를 안 배웠던 거 그러니까 같아요. 우리가 난리 부르스를 치는 동안 다른 나라는 무슨 그죠, 막 일을 했는지 러시아 이제 그 라스푸틴에서 막 왕 내리고 소련 생기고 자, 청나라. 일본은 우리나라 지배하고 있을 때 노동조합이랑 다투고 있었어요. 지금 우리나라 지금 노동조합이랑 다투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수준 차이가 그거 해야지. 우리나라는 가마 타고 다닐 때 영국에서는 지하철 타고 다녔어. 그죠. 그러니까 진짜요? 말 이건 비교가 안 돼. 우리 그 전기 나올 때가 아직 조선 그 우리 조선 후기에 가마 백열등 타고 처음 들어왔잖아. 그 막 이제 독일은 이제 산업혁명 막 일어날 때 훨씬 그거 지날 훨씬 때였구나. 뒤죠. 막 독일이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때만 하더라도 이제 그때 이제 식민지 막 올 때잖아요. 충격적이다 지하철은. 그러니까 죽창 들고 막 그 동학농민운동 죽창 들고 뭐 그거 안 기관총 들고 앞에 있어봤자 오리엔탈 특급 살인 사건? 그게 그 조선 시대 때 네 맞아요. 그죠? 네. 조선 시대 때 저기서는 막 함정 있고 막 그 동양 신기하면서 이렇게 전철 타고 길게 갈 때 한국은 이제 가마하고 말하고 정말 잘 살아남았죠. 어떻게 보면. 대단한 나라입니다. 대단한 나라예요. 자기 나라 말을 그 아일랜드인가? 거기는 자기네 나라 말을 잃어버렸잖아요. 그 왜? 영국한테 지배를 당해가지고. 왜? 난 아일랜드 말 하는 사람 만났었는데. 그 아일랜드인가? 그 영국 옆에 있는 나라가 어디죠? 아일랜드. 아일랜드 맞아요? 맞을걸요? 걔네는 아일랜드 말하고 아일랜드 말인데. 영어랑 같이 쓰지. 그러니까 아일랜드. 아이슬란드랑 아이슬란드가 아일랜드랑 달라. 아이슬란드 웨일즈 옆에 있는 그래요? 섬나라. 아이슬란드는 그 꽃보다 아일랜드. 청춘에서 갔던 아일랜드. 아일랜드 맞을걸요? 나 아일랜드 아이슬란드 그 위에. 그 영국 보면 이렇게 본토 있고 옆에 이렇게 조그맣게 섬 하나 있잖아요. 그게 이제 아일랜드. 사실 조그마진 않은데. 네. 그 약간 신기해요. 한국이 그 역동적인 곳에서 제가 진짜 몇십 년 지배당했잖아요. 프랑스는 끼케봐야 한 4, 5년 이제 점령당한 거고 그것도 이제 완전히 독일이 점령한 것도 아니고 약간 이제 반 정도 점령했을 때인데 한국은 그 와중에 저도 독립투산 못할 것 같거든요. 대단한 게 또 못할 것 같아. 고문 들어가기 전부터도 그냥 말할 것 같은데 너무 고은 들어갈 일을 안 할 거야. 아니야. 독립운동 했던 사람들이 고문을 당해서 끝까지 버티면서 말을 안 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런 사람도 그 있고. 우리 군사정권 시대도 그렇고 그 일제시대 때도 그렇고 고문 기술이 너무나 고문 기술이 화려하다 그러면 안 되는데 고문 기술이 너무 좋아서 발달했다. 사람이 어떤 사람도 그걸 버틸 수가 없대요. 하긴 뭐 손톱 뜯는 것만 하더라도 뭐그 서대문용무소 가보면 막 장난 아니잖아요. 여기 바늘 이렇게 쫙 꽂고 막. 오히려 걔네 일본에서 고문하던 애들이 못 버티. 그러니까 못 버티니까 그러니까 죄가 없는 애를 고문을 해도 얘가 무슨 말을 할 거 아니에요. 걔네들한테 중요한 건 이 말이 진짜인지 얘가 아니면 모르는데 거짓말한 건지 이걸 파악하는 게 중요한 거지. 얘가 입을 불 건지 안 불 건지는 중요한 게 아닌 거야. 그거를 군사정권 시대에도 어느 누구도 그걸 버틸 수가 없대요. 고문을 당하면. 그 당시에 한국 전 이제
유럽 원래는 유럽 먼저 하다가 이제 동아시아를 보니까 재밌어요. 아일랜드가 말을 잃어버릴 뻔했대요. 아. 지금은 점점 다시 가르쳐서 늘고 있다는데요. 그러니까 나 옛날에 그 영국 아일랜드인데 어쩌다 물어봤어. 아일랜드 어쩌다 얘기가 나온 거야.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아일랜드 말하고 영어를 같이 쓴다고. 그냥 한국 이 공산주의를 빼니까 이 동아시아 정세를 설명을 할 수가 없잖아요. 약간. 그러니까 전 조선시대 얘기하고 넘어가면 동북아 3국은 제국주의가 아직도 안 없어졌어요. 제국주의를 3국 4국인가 이제? 4국이랑 동아시아 4국이 같이 없애야지. 동아시아면 네. 그죠. 러시아까지 포함해서. 아니 저 러시아 북쪽 포함하면 5국? 국적을 인정해주면. 그죠. 네. 그러니까 세계적으로는 나라로 인정이 되니까 다른 나라는. 일본도 제국주의 때문에 독도 자기네 땅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사실 한국이랑 이게 남한이랑 미국 아니 남한이랑 일본은 다 미국 지배 영향 그러니까 문화적으로나 지금 받고 있지 않나요? 약간 유럽 쪽의 영향보다는 미국 쪽의 영향을 더 많이 받잖아요. 그건 그런 영향 거의 미미하죠. 그죠? 그건 우리가 미국 식민지라서 그런 거고. 그러니까 직설적으로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그러니까 아니 오죽하면은 그러잖아. 외무부에 있는 공직자들이 친한보다 더한 친미주의자라고. 친한 더 미국적인 사람이라고. 시적으로 뭐 프랑스나 여러 유럽 쪽은 이제 워낙 유럽 쪽은 자기네들이 자부심이 세니까 미국 이렇게 막 대항하고 서로 살 길 구하고 그러는데 이제 아까 그 얘기한 게 뭐냐면 미국의 그러니까 유럽이나 이런 데서 유행했던 게 우리나라로 직수입되지 않고 유행했던 게 미국에 터지고 미국이 일본으로 가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로 오잖아요 맨날. 그거 좀 그죠? 좀 그래요. 전. 아직도 뭐 원조 받은 거 얘기하고 있는데 뭐. 그러니까 사실 유럽 쪽이나 얘들은 다른 나라랑은 신경 안 쓰고 이제 지금 이 얘기도 동아시아 정세 시리즈 편으로 넘기고 이 웹툰은 아무튼 웹툰 토끼님이 잡혀서 토끼님 뭐 이제 뭐 앞으로 잘 사시고 뭐 이제 웹툰 작가들이 좀 더 수입이 늘어나서 뭐 좋은 거니까 뭐 그런 의미에서 웹툰 콘텐츠를 잡았던 거고요. 뭐 재밌었어요. 전 조선시대 이렇게 무겁게 안 다루고 그냥 웹툰이랑 같이 껴가지고 이렇게 어물쩍 넘겨서 참 만족합니다. 고조선부터 현대까지 훑은 것 같은데 지금. 네, 그냥 그리고 지금 저희가 얘기한 건 대부분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알아서 한번 궁금한 건 찾아보시는 게 더 정확할 겁니다. 뭐 네이버 말고 구글로 검색해 보세요. 그게 더 정확할 거예요. 구글과 책고 책이랑. 네. 그러면 다음에 또 이런 기회가 있으면 또 역사는 네. 제가 역사를 좋아해서 한 번 더 다룰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